자, 여러분들 교과서 312페이지를 봅니다. 그 312페이지에 보면은 이해관계인이 나오거든요. 이해관계인. 여러분들 갈로 열고 이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동그라미 보면 그냥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동그라미 1번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그냥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이 있어야 한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내는 거는 이해관계인을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거든. 그 여러분들 거기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 왼쪽에 볼게요. 왼쪽에. 지상권의 말소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써서요. 주등기.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있죠. 부기등기라고 써서요. 부기등기. 그래가지고 한 장을 잠깐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5번을 볼 때 5번에 보면은 말소 등기 시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때 직권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다시 할게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말소 등기 시 자르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써요. 주등기. 말소할 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밑에다가 부기등기라고 써요. 부기등기.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요. 자,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졌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전세금이 3억이다. 이 말. 그러면 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갑하고 을하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마다 있다. 전세권의 저당권은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그러면 1의 뭐다? 1. 전세의 저당입니다. 이거는 을하고 병하고 했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주등기입니다. 이거는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등기, 부기등기는 그냥 주등기거든. 부기등기는 종이라고 하면 돼요. 주종입니다. 주종. 여러분 잠깐만 와보세요. 지번에 100번지 있지. 100번지. 그럼 이게 이제 100의 뭐다? 1. 100의 뭐다? 2. 이런 것들이 독립된 숫자이냐 이 숫자를 따라가느냐 이 말이거든. 오케이?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1, 2, 3, 4로 가는 등기는 무슨 얘기다? 저등기. 1의 1, 1의 2 가는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 항상 저하고 수업할 때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다 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두 번째 주가 있어야 종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주가 없어지면 종도 없어요. 주는 그대로 두고 종만 없앨 수는 뭐다? 있다.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여기로 오시면은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이제 요 전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의 전세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 이거 말소해야지, 말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말소가 되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이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라는 이해관계입니다. 고로 이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에 성낙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성낙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면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지. 하면 이 부기등기는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 그럼 안 해도 소멸한다는 건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으니까 3번에서 이거는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직권말소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말을 정리를 할게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바이더 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 주등기를 말소를 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바이더 오. 요게 처음이거든. 이거는 시험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없어요. 자 보세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요게 요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60%입니다. 자, 이제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해했어요? 네. 요게 제일 어려운 지문입니다. 오케이. 그 법조문이 그렇게 나온다며. 법조문이. 한 번 더.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그게 동그라미 5번의 지문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 앞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거잖아요. 그죠? 가, 얼, 병 이렇게 내렸어요. 자, 보세요.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거든.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그럼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은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병에게. 근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는 거라.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이거 말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말소가 된다. 그럼 이거 그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후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그 소유권의 저당권자는 무슨 관계이다? 예. 되죠. 그러면 세 번째 거를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시 잘라보세요.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1번에 봅니다. 1번에 소유권 보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1번에 저당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죠. 2번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정답입니다. 이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이 소유권에 저당이 들어온 거예요. 맞다, 맞다? 맞지. 그러면 이걸 지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보존을 지우면 이것도 자동으로 죽는 거지. 자동으로 죽는 거지. 그 말은 소유권 보존은 1번이거든. 1번이 말소가 되면 뒤에 거는 다 죽어버리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요 말소할 때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이다. 동가. 그럼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잠깐만 보면은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 옆에를 볼게요. 저당권의 말소 시 선후에 저당권자 일어났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 칠판을 보면은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1번의 저당권, 2번의 저당권, 3번의 저당권. 자, 그러면 국어 시간입니다. 거기에 첫째 줄에. 자, 보세요. 저당권의 말소 시 찾았어요? 네. 그럼 여기서 몇 번입니까?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세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 저당권의 말소 시 몇 번입니까? 2번이지, 2번. 다시 칠판을 봅니다. 저당권의 말소 시 선후의 저당권자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지. 맞다, 맞다? 맞다. 아니, 이게 이런 게 돼야 되네. 아니,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칠판을 보면 이거 말소하죠. 그럼 이 사람 관계 있다, 없다? 없지. 이 사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럼 이 사람 이해관계는 아니지. 오케이? 아니,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대답은 했는데 돌았으면 또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까먹는다.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두 번째 게 걱정입니다. 두 번째 게 걱정인데, 두 번째 거를 잠깐 볼게요. 갑을병 순으로 순차 소인행 길에서 갑이 을로의 소인의 말소 신청 시 병 일어났죠. 이 해독 잘해야 돼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을, 3번의 소유자 병 이래 돼 있어요. 그럼 지문이 지금 뭐냐면 이거 말소합니다. 그럼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제 말 들었죠? 이게 말소가 되죠. 그럼 이게 원인 무효입니다. 그럼 이게 무효면 이것도 무효지. 맞아요? 네. 그럼 말소를 할 때는 칠판을 봅니다. 이거 무효니까 이거 말소할 때는 답입니다. 이거 말소부터 합니까? 이거 말소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말소는 밑에서 쳐 올라가야지. 오케이? 이게 무효라면 이것도 무효죠. 그럼 할 때는 4번에서 3번을 뭐 시키고 말소,
그 다음에 5번에서 2번을 뭐 시키고 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답입니다. 이거 말소할 때는 이거는 이미 말소되고 있다, 없다. 그러면 이거 말소할 때 이 등기는 말소되고 이미 말소되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말소할 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볼게요. 317페이지를 갑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이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할 때 말소 회복 등기가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봅니다. 여러분들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말소지. 여기 말소지. 이게 이제 말소 회복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답은 이겁니다. 등기를 부적법하게 말소를 했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그러니까 말소 회복이라는 거는 등기가 잘못 말소가 됐다. 100번지의 전세권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101번지를 잘못 말소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었으니까 원상으로 뭐 시킨다? 회복. 두 번째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할 때 적법이 쪽으로는 부적법이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적법. 그럼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아니, 이게 나와야 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딱 할 때 답은 이겁니다.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낱말 뜻을 먼저 알아야 돼.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는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그거를 먼저 설명해 놓고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이리 와 보세요. 자, 이리 와 보세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1번에 전세가 있어. 1번에 전세가 있어.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 말소했어. 그러면 자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했어. 그럼 말소했으니까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전세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3번에 새 저당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를 잘못 말소시켰는 거라 100번지 말소인데 101번지를 잘못 말소했어요. 그 원상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 그럼 회복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4번, 1, 2, 3, 4번, 1번 전세권 말소 회복의 등기 요래하고 자,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회복을 몇 번 해야 된다? 1번. 그럼 여기다 1이 오는 거라. 1이. 이렇게가 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다 쓰는 거예요. 요게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이러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밑에 1번이 회복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요거를 이제 요게 잘못 말소됐으니까 그대로 다시 써야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를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여러분들 1번이 잘못 말소됐죠. 그럼 회복할 때도 1번이 돼야지. 1번이. 3번이 잘못 말소됐죠. 회복할 때도 3번이 돼야지. 맞다?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쪽으로 가서 이거를 설명을 다시 할게요. 1번 전세가 있고 2번에서 1번을 말소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말소이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전세가 들어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1번이 잘못 말소됐어. 그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회복하면 여러분들 요거 줄여서 공부해 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원래 정확하게 하면 요래 쓰고 요래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수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합니다. 몇 번을 회복한다? 1번. 그러니까 여기 무슨 권? 전세권. 아까 요식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몇 번이 잘못 말소됐다? 1번. 그럼 1번에 무슨 권? 전세권. 자, 이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거는 무슨 권? 저당. 이거는 무슨 권? 전세. 저당과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이거 무슨 권? 전세. 이거 뭐다? 전세.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양립이 안 되면 회복 자체를 못 합니다.
오케이? 돼. 그럼 요거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요게 회복을 하면 요게 순위가 밀린다, 안 밀린다? 밀린.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입니다. 이 사람은 성락수 들어가면 회복됩니다. 성락수 안 쓰면 당연히 회복할 수는 없죠. 이거는 전세와 전세는 양립이 안 되거든. 양립이 안 되니까 회복 자체를 못 해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성락수 들어가도 회복 안 됩니다. 왜? 전세, 전세는 등기부상의 전세, 전세는 이중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예될 때 이랬잖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거든. 오케이? 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사망신고 해야지. 그래서 사망신고 안 하고 놔뒀어. 사망 안 놔뒀어요.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장가 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어머니를 호적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어머니 사망 신고하고 올려야지. 안 하고 올릴 수는 시작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말소 안 하고는 이거 회복 못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회복을 못 하니까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락서가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자, 그래 놓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 왼쪽에 볼게요. 왼쪽에 선순위 저당권 줄 것이요. 선순위에다가 1번이라고 써서 1번. 317페이지 보고 있어요. 317페이지. 제일 밑에 봅니다. 제일 밑에. 그러면 잠깐만. 그럼 317페이지에 갈로 열고 3번에 동그라미 1번을 지문으로 띄웁니다. 말소된 등기 회복자만 동그라미 쳐서요. 그럼 말소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을 전부 해야 된다. 해. 그럼 되고. 그럼 동그라미 3번에 회복 등기와 등기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그걸 줄 것이에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넷째 줄에 이해관계인이 시작 아니다. 양립할 수 있어야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럼 왼쪽에 이제 표로 내려옵니다. 왼쪽에 첫 번째입니다. 선순위 있죠? 1번이라고 썼어요. 그럼 저당권을 줄 것이에요. 회복 시에 선순위 저당권 말소의 등기 후순위 있죠. 후순위 위에다가 3번이라고 썼어요. 저당권이죠. 여러분들 일단 저당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1순위를 회복하면 3순위가 순위가 밀린다 안 밀린다? 밀린. 그럼 3순위가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니.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점도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 점으로 갑니다. 선순위 1번이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썼어요. 자, 죽었습니다. 지상권. 후순위 3번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저당권 줄 것이에요. 일단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맞아요? 네. 그럼 1번 회복하면 3번의 순위가 밀려요? 안 밀려요? 밀리지. 그럼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답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선순위죠. 1번이라고 썼어요. 저당권 줄 것이요. 후순위는 3번이라고 썼어요. 지상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글자만 바꾼 거지. 답은 같아, 안 같아? 같이. 맞아요? 지상권과 저당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저당권과 지상권 양립이 뭐다? 돼. 글자, 답은 똑같은 거지. 글자만 바꿔 놔놨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순위 지상권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자르세요. 되죠? 1순위 저당권자 일어나죠. 그죠? 여러분들, 2순위가 회복하면 1순위와는 관계 있다, 없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자, 괜찮습니다. 자, 1번에 옵니다. 1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번에 지상권이 있어요. 3번에서 2번 지상권을 말소시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소가 잘못됐어.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몇 번이 옵니까? 2번. 무슨 권? 지상. 이거 회복했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시작 없다. 이 사람은 선순위 권리자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지. 아닙니다. 2번 죽었습니다. 소유권. 3번 죽었습니다. 소유권. 자, 이때는 옆에다가 썼어요. 소유권은 양립할 수 시작 없다. 이래요.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칠판 잠깐 와보세요. 자, 이렇게 됐죠.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얼.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얼. 얼인데, 자, 칠판을 봅니다.
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 이걸 말소합니다. 내 거 내가 말소하는 거는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적법은 회복할 수 없다. 그런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 이거 말소할 수 뭐다? 있다.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 말소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3번에서 2번 소유권을 말소했어요. 그럼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으로 돌아갔지? 소유는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은 4번에 병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병이지, 병. 근데 나중에 이 소유권이 잘못 말소가 돼서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칩시다. 2번에 무슨 권이 온다? 소유권은 양립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회복할 수 없다. 회복 안 됩니다. 이 사람 성락서 들어가도 소유권은 양립이 안 되니까 회복할 수 없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지상권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자르세요. 회복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회복 옆에 빈 공간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말소라는 말을 썼어요. 말소. 글자가 틀립니다. 회복하고 뭐다? 말소. 그래서 써놔놓으세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지상권 등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잘랐죠. 옆에다가 주등기라고 썼어요. 주등기.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죠. 부기등기라고 썼어요. 부기등기. 그럼 칠판을 오세요. 자, 칠판을 옵니다. 자, 우리 원점으로 다시 올게요. 자, 이해관계인입니다.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직권 경정 등기, 판결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세 개를 한 방에 공부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쉬운 거를 먼저 공부할게요. 쉬운 거를 공부하고. 바로 그려도 됩니다. 요거 지금 설명합니다. 1번에, 다시. 자, 이렇게 됐죠. 1번에 전세금이 1억입니다. 자, 요게 2번에 저당권이 1억입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정리합니다. 1번에 전세금이 1억입니다. 1에 1, 전세의 저당입니다. 자, 일단 좌측 그림하고 우측 그림하고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림이 다릅니다. 그럼 이거는 전세, 저당, 전혀 별개의 등기다, 별개 아니다? 별개. 요거는 무슨 권? 전세. 전세에 붙어 있는 저당이니까 요거는 같이 다뤄가는 겁니다. 맞다?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 전세금이 얼마다? 1억. 그럼 항상 법을 공부할 때는 불이익 보는 자 이해관계를 키로 잡는 겁니다. 이익 보는 자를 키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등기가 두 개죠. 등기가 두 개라면 이익 보는 쪽, 불이익 보는 쪽을 나눈다면 불이익 보는 쪽은 몇 번이다? 2번. 이 사람이 항상 불이익을 보죠. 왜? 이 사람이 저당권 들어올 때는 1번에 앞에 전세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왔지. 그럼 나중에 이 집이 잘못되고 경매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를 배당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뭐다? 있다. 항상 후순위 권리자가 불이익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여기 오세요. 전세금이 얼마다? 1억. 이게 2억으로 오를 수 뭐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지. 맞아요? 네. 자, 이리로 오세요. 자, 이거는 전세금이 1억이지. 그러면 전세의 저당이니까 1억을 보고 돈 빌려줬지. 맞아. 그럼 이게 2억으로 올라. 그럼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럼 이 사람은 채권 확보가 좋아졌지.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다. 그럼 어떤 지문이 딱 나왔을 때 이것도 정액이고 이것도 정액인데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이고 여기서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거라. 그럼 문제를 딱 보면은 빨리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라. 그럼 정리합니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와이더 몇 번입니까? 1번.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아니다. 몇 번입니까? 2번. 이 글을 빨리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답 바로 나오거든. 근데 시험장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 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0만 명 중에 1명 정도 나올 똥말똥해요. 전부 다 머릿속에서 그리거든.
지금 시험지에다 그리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까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지문을 탁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야. 아, 이건 수업 시간에 이런 애였지.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죠. 요거는 변경등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는 요 두 개를 설명해로 갑니다.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1번에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의 저당입니다. 자, 요거 주등기, 요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자, 이거 말소합니다. 주등기 말소합니다.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이 사람 성락서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다시 이거 주등기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 그럼 이제 보세요. 2번에서 1번, 다시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니까 이 사람의 성락서 들어갔어. 그럼 말소합니다. 그럼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지. 그럼 3번에서 이거는 등기간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말소했어. 했는데 이제는 회복으로 갑니다. 회복하는데 1번 전세권 말소를 했는데 잘못 말소를 했는 거라 100번째 전세권을 말소해야 되는데 101번째를 잘못 말소해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럼 몇 번이 옵니까? 1번. 그럼 1번에 주등기가 회복이 됐지. 그럼 부기등기도 자동으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 자, 그럼 키는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주등기를 회복할 때 부기등기 권리자는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칠판을 봅니다. 정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와이다. 전세권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출제인이 물을 때 말소를 묻는지 회복을 묻는지 이거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는 얘는 회복을 물었죠. 그럼 뭐예요? 주등기가 회복이 되면 부기등기도 회복이 되지. 그럼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그게 회복이 아니고 말소했다면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이지. 그러면 좋다. 옆에다가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하나는 뭐를 썼다? 말소. 하나는 뭐를 썼다? 회복. 말소일 때는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회복일 때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혼자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은 325페이지를 가볼게요. 자, 325페이지 가면 이제 가등기, 부기등기를 배우거든. 그러니까 오늘 부기등기를 먼저 배웁니다. 부기등기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 부기등기를 배울 때 있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 요렇게 되었어요.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가 있어요. 아니, 밑에 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럼 일단 정리를 할 때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딱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아는 거를 먼저 설명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다시. 말소 등기가 있고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고 직권 경정이 있고 판결서가 있고 권리의 변경 되죠, 그죠? 그럼 요거 직권 배우러 가거든. 그러면 권리의 변경이라면 답은 권리의 변경은 뭐가 달라지는 게 권리의 변경이다? 이거를 알아야 돼. 뭐가 달라야 된다? 괜찮아요. 전세금이 달라지는 거지. 전세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예의 드는 거는 전부 다 권리의 변경이라. 자, 그럼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처음부터 원점에서 합니다.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시작. 그러면 좋다. 요거를 이쪽으로 가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보존입니다. 전세 줬다, 시작, 설정, 매매했다마다 이죠.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에요. 요 세 개를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기입 등기입니다. 기입 등기. 그러면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를 했는데 했던 등기가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 불일치하면 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를 배우러 가야 돼요. 그 불일치를 바로잡는 등기가 자 여기서요. 경저 뭐다? 변경 뭐다? 말소 시작 말소 회복 됐죠? 말소 회복 말소 회복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멸실. 그 뭐가 있다? 변경. 그럼 변경은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는 놔두시고,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경정 변경. 경정 등기와 변경 등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요. 원시적 불일치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수정하는 거는 시작 경정. 나중에 변동 사유가 발생해서 수정하는 거는 뭐다? 변경. 그럼 여기서 세 개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에 부동산 표시에 변경 경정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 명의인 표시에 변경 경정이다 이 말이에요. 권리의 변경 경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죠. 자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등기 명의인의 표시죠. 시작.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수업 시간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요거는 항상 전세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면 돼. 그럼 요거 딱 나오면은 제가 그랬죠. 이거를 민법 시간이었다면은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말해. 등기법 시간에는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서.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이지.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전세 기간이지. 이해됐죠? 그럼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러면 전세니까 전세금이지. 그럼 지상권에는 뭐라고 부른다? 지령. 지역권에는 뭐다? 지령. 임차권에는 뭐다? 차익. 이거는 뭐 이자가 있거나 채권액이 있거나 채권 최고액이 있다, 없다? 있다. 됐잖아요. 그러면 빌려 쓰면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전세금을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기간을 연장하든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요 정도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대. 그럼 저는 항상 전세를 갖고 예를 드는 거는 피부에 가장 와닿으니까 전세를 갖고 예를 드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거, 자, 이리 와보세요. 답을 다시 이야기해 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써놔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써놔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갑니다. 책의 325페이지를 잠깐만 볼게요. 제일 위에 갑니다. 의를 봅니다. 의에. 부기등기란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죽었습니다.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그러면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1의 1 이렇게 썼어요. 이게 가지번호입니다. 가지번호. 1의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그거를 놔놓고 하나 더 할게요. 갈로 열고 3번으로 내려오세요. 3번 내려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에 갑니다. 두째 줄에.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순위번호 밑에다가 갑구을구라고 썼어요. 갑구을구. 동그라미 2번에는 부기등기는 갑골구에 실행하고 자르세요. 표제부 찾았어요. 네. 위에다가 표시번호라고 썼어요. 표시번호. 그럼 칠판을 잠깐 와봅니다. 가장 원초적인 거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부, 표제부가 있고 갑골구가 있지. 그럼 표제부에 1, 2, 3 요 나오죠. 이 번호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지, 표시번호. 갑골구에 1, 2, 3 이거 나오지. 무슨 번호? 요거 이해되죠? 네. 그러면 거기서 무슨 번호를 이어받는다고 했다? 순위번호. 그러면 순위번호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쓰는 말이다.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다. 그럼 표제부에는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표제부는 부기등기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있잖아요. 칠판을 잠깐 놔보세요. 등기는 있잖아요. 이 번호가 생명입니다. 이 번호가 생명이다, 생명 아니다? 생명. 그럼 이게 등기한 순서지, 순서. 그럼 우리가 그냥 쉽게 해볼게요. 전세금이 1억이다. 저당권이 1억이다. 저당권이 1억이다. 저당권이 등기가 4개잖아요. 그럼 이 집 잘못되가 경매가 들어가면 요 순서대로 배당받는 거 아시겠죠? 이 번호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다? 맞지? 자, 그럼 요게 이해가 된다면 칠판을 보세요. 1, 2, 3 이래 되거든. 그럼 여기서 요 사이에 한 명이 예컨대 코로나가 걸렸어. 아니면 은행에 순번대기표를 받았어. 순번대기표. 그럼 요렇게 번호가 있어. 오케이? 그럼 내가 2번이라. 맞죠? 네. 그럼 내 앞에 한 명이 끼어들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2번인데 앞에 한 명이 끼어들면 이 사람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요 사람이 끼어든다면 이 사람이 허락해주면 끼어들 수 있지. 맞아요? 네. 허락 안 해주면 못 끼어드는 거지. 맞다. 그럼 이 사람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번호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는 건 2번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지. 2번 앞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번을 씁니다. 그러면 1번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그럼 1에는 못 쓰지. 왜? 같아지는 번호가. 맞다. 그러면 요래 쓰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요 앞에 1하고 2의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들었다면 번호를 줘야 되거든. 번호를 줄 때 2번은 줄 수 없잖아요. 왜? 2번보다 앞에 있으니까 2번을 줄 수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1번보다 뒤에 있잖아요. 그럼 1번을 줄 수 없지. 왜? 여기서 1을 쓰고 있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1회밖에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요런 등기를 무슨 등기? 저등기. 요런 등기를 뭐다? 부기등기. 그러면 요 사람은 번호를 받았죠? 받았다면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걸 근데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거는 1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앞이다 뒤다? 그럼 이걸 따라갈 수가 없지. 그럼 요거 몇이다? 1. 요거는 1의 뭐다? 1. 그럼 요거는 요거를 따라가야지. 맞다. 그러면 따라간다는 말은 이거는 이거를 따라다니거든. 맞죠? 네. 그럼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오더와이더 그럼 좋으세요. 다시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래 돼 있어요.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번호 주면 시작. 1에 1. 또 한 명 더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 그럼 이 사람은 성락서 들어가면 1의 뭐다? 자, 보세요. 여기에 끼어들었잖아요. 그럼 2번보다 앞이다, 뒤다? 이 1의 1보다는 앞이다, 뒤다? 뒤. 그럼 이걸 이렇게 줄 수 없지. 왜냐면 같아지니까. 맞다. 그러면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요거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러면 또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당연히 1에 3이겠지. 맞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말하면 이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그럼 요 번호와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 부기등기 붙일 수 시작 있다.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부기등기죠. 그 부기등기가 몇 개? 세 개. 그럼 이 세 개가 분쟁이 발생했는 거라. 그럼 요 앞번호는 같아, 안 같아? 같아. 뒷번호는 같아, 다르다? 다르죠. 요 1, 2, 3을 한자로 말하면 선후, 한글로 말하면 등기한 순서. 등기한 순서. 맞다. 자,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완다. 오더와이더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완다. 오더와이더 네. 그러면 여기서 키는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여기 한 사람이 끼어들면 이 사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럼 이 사람 성낙서가 들어가야 일이 된다는 걸 꼭 이해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성낙서 안 들어가면 못 끼어들지. 맞다. 그러니까 성낙서가 들어가야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성낙서 안 들어갔다는 말은 여기 못 끼어들지. 못 끼어들면 내 뒤로 가라 이 말이지. 맞다. 내 뒤로 가니까 몇 번이다? 3번. 이래 되는 거지. 그럼 내 성낙서가 들어가면 내보다 앞이지. 앞인데 1은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을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럼 이 번호죠. 그럼 요 번호와 요 번호의 사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는 쓸 수 없으니까 1에 1.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게 과학적인 근거라, 과학적인 근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코로나가 처음으로 왔을 때 이 마스크 있잖아요. 살려고 새벽 5시부터 줄 섰다 안 섰다? 섰죠. 그럼 그럴 때 약국에서는 한정 판매잖아요. 100장밖에 없어. 근데 내 앞에 한 명이, 나는 새벽 5시에 줄 서 있는데 한 명이 내 앞에 끼어든다. 칼부림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래 좋다. 내가 동의해 줄게. 끼어들어라. 앞에 서라. 이러면 이 사람 승낙서 해준 거지. 그러면 안 돼. 이러면 뒤로 가야지, 뒤로. 맞다. 그래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이럽니다. 1번의 전세금이 1억입니다. 1번의 전세금이 1억입니다. 1번의 전세금이 1억입니다. 2번의 저당권이 1억입니다. 2번의 저당권이 1억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전세금이 1억이 있죠? 그러면 키를 잡을 때 1번이 키다, 2번이 키다, 2번. 몇 번이 키다? 2번. 항상 불이익 부는 쪽이 키입니다. 그러면 다시 2번 저당권자가 저당이 들어올 때는 1번 전세가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갔지. 몇 억인지 알고 들어왔다? 1억. 그러면 요게 2억으로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럼 이 사람이 이해관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 사람이 내 앞에 서라 이라면은 이렇게가 1이 되겠지. 맞아요? 네. 근데 내 앞에 서지 마라 이라면은 이 뒤로 가야지, 뒤로. 그럼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지. 오케이? 네. 그러면 요게 몇 억으로 쓴다? 2억. 그럼 여기도 조심합니다. 2억으로 씁니다. 2억으로 쓰는데 요거는 정답입니다. 1의 뭐다? 1. 정답입니다. 요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한다. 어디와이다? 5. 그럼 요거는 지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게 몇 억이다? 2억. 요거 같은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기등기 하면 옛날 거는 지워주는 거라. 근데 1위로 왔어요. 요거는 여기서 몇 억으로 썼다? 2억. 그러니까 여기 몇 억이다? 1억. 그러니까 합치면 3억 아니냐? 3억 아닙니다. 2억임이 돼요. 그 말은 1억에서 1억이 더 증가가 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3억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이제 요거를 다시 부기등기를 하면 지웁니다. 주등기를 하면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왜? 이걸 만약에 지웠다 이러면은 이게 요 금액이 요 다음에 오잖아요. 맞다. 요거는 지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요거는 그대로 1억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2억이라는 말은 1억에 추가가 돼서 2억이 됐다. 이래 해독을 해야 돼요. 오케이? 네. 그러면 옛날에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자, 옛날에 우리가 말 때, 종이로 돼 있었을 때는, 요거를, 이 칠판을 보세요. 1의 뭐다? 1. 그래도 여기서 요 3번 있죠. 그죠? 요 3번. 요즘에는 컴퓨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삽입, 칸 삽입 이런 거는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 전부 다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1억에서 2억으로 갔다고 해서 3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억이다 그대로 2억. 그럼 나중에 이 집이 잘못돼가 경매가 들어가면 요 순서대로 배당을 받지. 맞아요? 네. 그럼 요 사람이 몇 억을 가져가고 1억. 요 사람 몇 억? 1억. 나머지를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가는 거지. 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등기가 몇 개? 하나. 여기는 몇 개? 2개. 2개. 아까 2개였지? 맞아요? 그럼 요게 1억에서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2번이 있어요, 없어? 없어. 없다면 그냥 바로 밑에다가 1에 뭐다? 1. 그냥 2억으로 이래 쓰는 거라. 그럼 요 부기등기하면 요거를 집어주는 거예요. 주등기하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내볼게요. 권리의 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부기등기한다. 어디와이다?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를 한다. 어디와이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어디다?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로 오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소 등기가 있다, 말소 회복의 등기가 있다, 직권 경정이 있다, 판결서가 있다 이래 놓거든. 이 4개는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줘. 오케이? 네. 이거는 승낙서가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해마다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낙서가 안 들어와도 등기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준다. 그게 키예요, 등기를. 그런데 답입니다. 성낙서를 안 들어와도 등기를 해준다는 말은 부기등기로 할 수 없고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주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어디와이다? 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한다. 어디와이다? 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각하한다. 어디다? X. 각한다, 한다? 안 한다. 그걸 항상 키로 잡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를 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거든.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는 말은 어디다? X. 각하한다, 한다? 안 한다. 그게 키다며. 그게 키예요.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는 다 알고 있지. 오케이? 네. 안 하면 주등기입니다. 각한다면 오덱스다 X. 그것만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공부는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래 공부하면 됩니다. 등기부 갑구입니다. 1번에 갑, 2번에 얼, 3번에 병, 4번에 정입니다. 갑구입니다. 갑구. 자, 입니다.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 저당이 있어요. 3번에 저당이 있어요. 자, 이거는 갑구입니다. 갑구. 자, 혹시 또 외살 소지가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얼, 병, 정입니다. 그럼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죠. 지금 여기 소유권이죠. 맞아요? 네. 여긴 등기가 몇 개? 요 등기가 지금 몇 개? 괜찮습니다. 야단 안 칠 테니까 몇 개? 등기는 한 개밖에 없지. 등기 한 개밖에 없지. 맞아요? 네. 여긴 등기가 몇 개? 세 개지. 그럼 한 개밖에 없으니까 정의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바로 5번의 소유권 뭐다? 이래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등기가 몇 개? 세 개. 전세를 이전할 수 시작 있다. 그럼 전세를 이전하면 요 밑에 요렇게 해가지고 시작 1에 1 전세의 이전입니다. 자, 그럼 제가 글을 한번 해볼게요. 칠판에 봅니다. 요거 1번 있죠? 2번 있죠? 3번 있죠? 그러면 요 사람만 일단 놔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래 놔두면 요 사람은 몇 번째? 첫 번째. 몇 번째? 두 번째. 그런데 이게 1에 1이 됐어요. 1이 됐어요. 그럼 요 사람 몇 번째? 요 사람 몇 번째? 첫 번째.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요래 해도 이 사람은 몇 번째? 두 번째. 요래 해도 몇 번째? 두 번째. 이래 했다고 해서 이 사람 불이익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해볼게요. 괜찮아요? 이래 와보세요. 자, 괜찮아요? 이래 와볼게요. 칠판을 잠깐 오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 줬습니다. 전세. 됐죠? 병에게 저당권을 줬어요. 저당권. 그러면 요 사람 배당받고 요 사람이 배당받는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전세권자가 을이거든. 을이 병한테 정한테 전세를 이전한 겁니다. 그럼 전세를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가지고 가면 이렇게 돼버리겠죠. 1의 뭐다? 1. 누구로 넘어갔다? 저. 그러면 이거 없어도 이 사람은 두 번째.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전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전세권자 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니까 정의 전세권이잖아요. 등기가 몇 개? 하나. 맞아요? 네. 그러면 요래 해도 이 사람은 아까 요거 없어도 두 번째. 있어도 두 번째. 불이익 봐요? 안 봐요? 안 봐. 근데 만약에 이래 있거든. 전세를 이전합니다. 이전하면 그럼 여기서 만약에 1의 1로 안 오고 이렇게 왔다면 이 등기와 이 등기는 별개다 별개다? 별개지. 번호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별개의 등기입니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소유권을 이전했죠. 이거는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을 이전했죠. 시작. 부기등기. 그럼 이거를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하면 무슨 등기? 주등기. 소유권 외를 이전하면 뭐다? 부기등기. 자, 칠판을 다시 보세요. 2번을 항상 키를 잡았어요. 1번에 전세가 있어요. 2번에 저당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등기가 몇 개? 하나. 이 등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그냥 6번에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그럼 6번을 써도 이 가압류는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죠. 여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뭐다? 있죠. 그럼 여기에 가압류 들어갔죠. 그럼 밑에다가 이러이 뭐다? 전세권에 뭐다? 가압류.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 정리할 때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전세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시작. 부기등기. 이해했어요?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요렇게 볼게요. 자, 좌측이 갑구입니다. 자, 이게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전세권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했어요. 됐죠? 네. 두 번째,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소유권의 저당이죠. 그럼 몇 번이다? 저당이죠.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무슨 권의 전세다? 소유권의 전세. 시작. 소유권의 저당. 맞아요? 네. 근데 이 전세의 저당을 설정할 수 뭐다? 있죠. 여기 전세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3번이 이래 저당이 온다면, 오케이? 그건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온 거지. 맞다, 맞다? 맞다. 지금은 무슨 권의 저당이 들어간다? 전세. 그럼 여기 있죠?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이러이 뭐다? 전세의 뭐다? 저당. 맞아요? 네. 그럼 딱 외울 때는 소유권의 저당이 들어오면 뭐다? 저당기. 전세의 저당이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그럼 한마디만 딱 할게요. 모든 등기는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 그럼 공부할 거 있다, 없다? 없잖아요. 공부할 게 없다니까.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권의 저당은 뭐다? 주. 전세의 저당은 뭐다? 부기등기. 소유권의 가압류는 뭐다? 주. 저당권의 가압류는 뭐다? 부기등기. 그럼 공부를 할 게 없다니까. 맞다, 맞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오세요. 여기서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소 회복이 있거든. 이 가등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이럴 때, 여러분들 이랍니다.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다음 시간에 가등기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 3교시 때 배울게요. 요겁니다. 자, 여기 해볼게요. 알면 통과고 모르면 다시 합니다. 전부 말소회복할 수 있고 일부를 말소회복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시작.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뭐다? 부기등기. 이거 시험에 못 냅니다. 너무 낯뜨겁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나오더라도 틀릴 리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딱 공부할 때는 두 개만 딱 외웁니다. 하나, 소유권에 들어오면 주,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 아까 권리의 변경은 성낙서가 들어오면 뭐다?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주등기. 그럼 안 들어오면 각하한다는 말은 오덱스다? X. 그 말만 딱 조심하면 돼. 다른 거는 조심할 게 없어.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앞 시간에 배운 겁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자동으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그 부기등기는 신청 말소다, 직권 말소다, 직권 말소. 통과. 좀 쉬었다가 갈게.